최근 들어 더 자주, 더 교묘해지고 있는 몰카 범죄. 얼마 전 한 사건에서는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또 다른 사건에서는 발가락 사이에 카메라를 끼워서 몰래 촬영한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건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모시고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들어서 정말 더 교묘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있는 몰카 범죄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상당히 심각한데요. 몰카 범죄가 아니고 불법 촬영이죠.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수사할 때 옛날에는 호텔이나 모텔 방에 그 TV라든지 다른 물건에 커다랗게 그 몰래카메라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네. 그 몰래카메라 즉 불법 촬영기가 상당히 극소화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볼펜에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볼펜뿐만 아니라 모자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스마트 키까지 그러니까 모든 뭐 화재 경비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설치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성능도 좋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밤에는 잘 안 찍혔는데 지금은 적외선도 추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도 선명하게 나오더라. 그리고 각도도 120 정도로 넓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단순히 옛날엔 녹화만 했는데 지금은 녹화가 아니라 전송도 가능해요. 와이파이 식으로. 그러니까 몰카를 설치한 즉 불법 촬영물을 설치한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기가 매우 쉬워졌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행하게도 이 수법이라든가 이 기계가 발전하면서 더 악랄해지고 있는 수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볼펜 이런 몰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옛날 얘기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뭐 화면에 나오겠지만 이 자동차 키에도 이 자동차 키는 이제 스마트 키라는 건데요. 네. 이 밑에 보이면 조그맣게 구멍이 있을 거예요. 즉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밑에 보이네요. 이거 밑에가 있는데, 예, 그렇죠. 거기에 아주 1mm 정도, 1mm니까 눈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게 되면은 그 키 뽑는 데에 USB 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시키는 거죠. 근데 저거를 상대방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은 각도도 120도 그러면은 상대방의 신체라는 걸 찍을 수가 있다. 남들이 차키로 보지 저걸 누가 뭐 몰래카메라 보겠습니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팀장께서 이걸 보셨다면 이게 몰래카메라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이걸 놨을 경우에는 알 수가 없죠. 저거를 확인해 자세히 보거나 열어보지 않는 한 모른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몰래 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이 실제로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알 때는 조심을 하지만 일반인이 찍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도 많은 수사를 했지만 못 알아보는 것을 사실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더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가재도구라든지 이런 볼펜. 사실 누가 이런 볼펜 가지고 몰래카메라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일반인들이 누구나도 이 몰카를 구입하기가 쉽습니다.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은 이 극소형 카메라를 구입하기가 쉬워요.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구입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증거라든지 개인 사정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눈에 안 띄게 자꾸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뭐 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개발할수록 전부 더 생활용품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봐서는 생활용품이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카메라 시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시계도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의심하지 않는 한 평상시에 그거를 체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몰래카메라를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수가 있는 있다. 게 예. 사실 이런 문제는 논란이 된 게 뭐 이번이 아니라 너무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런 거 법조차 바뀌지 않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법원 2017년도에 아마 이 규제법을 올렸는데 사실은 심의 중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세상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카메라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자유국가에서 그걸 규제할 수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판매를 하거나 구매를 할 때 실명제를 도입해서 누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지를 추적하자는 취지로 법안이 지금 발의됐다고 전 들었거든요. 발의는 됐지만 심의에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 국회의원 분들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법 없이 그랬다가는 오히려 그 단속하는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2017년도는 벌써 4년째 계류 중인 거. 근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 카메라는 사람 신체를 직접적으로 타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찍기만 하는 거죠.
찍지만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그렇죠. 심리적 피해나 정치적 피해가 있지만은 네.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사실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카메라를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은 좀 어렵다. 하지만 카메라를 사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걸 막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카를 샀어요. 근데 주방에서 쓰면은 유용한 도구지만은 그 시카를 강도범이 범행할 때 쓰면은 흉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카메라를 팔고 사는 거 규제한다고 해가지고는 법이 필요가 있을까 좀 의심이 들긴 해요. 사실 근데 불법 촬영이 무거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위 처벌이 낮기 때문에 또 이런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사람의 신체, 즉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위해서 신체를 촬영해야 돼요. 사람 신체를. 그럴 경우에 7년 이하나 5천만 원의 벌금을 처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피의자들이 변호사도 사고 또 그리고 피해자하고 보통 합의를 많이 합니다. 피해자가 정말 합의를 원해서 많이 합의를 하던가요? 합의를 원해서는 아니지만은 대가를 지불하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려면은 이게 자기 찍은 동영상이 없어지고 신체적 피해 안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나중에는 합의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물론 합의한다고 처벌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죠. 그렇죠. 불기소할 수도 있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받기 때문에 실제로 7년 이하 징역이라고 강하지만은 처벌은 낮아지더라. 근데 지난해 불법 촬영으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그중에 79%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고요. 네. 불법 촬영의 재범률이 무려 75%입니다. 10명 중에 7명, 8명은 다시 재범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나 벌금도 처벌은 맞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징역을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범인들이 그 법원에서 처분을 할 때 좀 약하게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범죄를 안 해야 되는데 처벌을 크게 안 받는구나 하는 아니냐 생각 때문에 다시 범죄를 한다. 그 재범률이 많은 거죠. 제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봤던 가장 황당했던 사례가 뭐였냐면 어떤 분이 본인이 이렇게 몰카 범죄를 하다 걸리셨나 봐요. 네. 근데 술김에, 호기심에, 홧김에 그랬다. 아니 이런 이유들로 사실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십니까? 지금 몰카 범죄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반 사람들의 회사원, 직장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문제는 그 성적 호기심을 다른 것으로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 몰카를 찍어가지고 그것으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 범죄가 특히 그리고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신체적으로 탈취를 안 한다. 좀 찍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범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좀 강하게 처벌했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지금 집행유예라든지 불구속을 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볼 때는 내가 범죄를 해도 크게 처벌을 안 받는구나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가 계속 재범이 되는 거죠. 그럼 아니란 생각부터 좀 버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